생각보다 이 일은 고요하고 외롭습니다. 강남의 병원장이 되어보니 화려함보다 더 깊은 책임감이 남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습니다. 책은 타인의 삶을 저의 시야로 들어오게 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이 서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셋업 독서편, 전성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성기를 찾아드리기 위해 모든 세포를 업 시켜드린 남자, 셋업 성형외과 오대명입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전반부의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저의 감상평을 말씀드렸었는데요. 1편에서 펄롱이라는 인물이 삶의 무게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변화를 준비하는 모습을 따라갔었죠. 이제 2편에서는 그 변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대명의 셋업 독서편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1980년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 펄롱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녀원에서 학대받는 한 아이를 만나며 시작됩니다. 그는 가부장제와 종교, 침묵이라는 무거운 구조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선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방이 사방에서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뜻모를 무늬가 반복되는 벽지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달아나고 싶은 충동이 펄롱을 사로잡았고 펄롱은 홀로 낡은 옷을 입고 어두운 들판 위로 걸어가는 상상을 했다. 수녀원 안에서 펄롱은 마치 자신이 감금된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반복되는 무늬의 벽지, 가만히 있는 공간조차 그를 짓누르는 듯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펄롱이 그저 공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그 선택이 너무 무거워 도망치고 싶어지는 그 순간들. 일요일이 너무나 공허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왜 펄롱은 다른 남자들처럼 미사 마치고 맥주 한두 잔 마시면서 쉬고 즐기고 저녁 배부르게 먹고 불가에서 신문을 보다가 잠들 수 없는 걸까? 이 장면은 펄롱의 불안한 내면이 어떻게 그를 변화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불안과 고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건 무능함이라기보단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마음 같아요. 펄롱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애의 아기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그 아이가 부탁한 단 한 가지 일인데 수녀 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저짓해서 블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펄롱은 드디어 자신의 침묵을 직면합니다. 그가 했어야 할 말, 들었어야 했던 질문, 행동했어야 할 순간들을 떠올리며 깊은 자책에 빠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분노를 펄롱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겁니다. 혹시 자신의 침묵이나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순간이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괴로웠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가슴속에 설렘과 함께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맞닥뜨릴 것이 분명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솟았다. 펄롱은 마침내 마음을 정합니다. 그는 소녀를 구하는 선택을 하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속엔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는 설렘이 함께 일렁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펄롱이 인간적으로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펄롱이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을지 공감하면서요.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려움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 그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펄롱은 소녀와 함께 거리를 걷습니다. 그는 자신을 묶고 있던 사회적 관념과 종교적 껍질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아왔는가? 이 문장이 독자에게 던지는 가장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펄롱의 변화는 여기에서 정점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이제 펄롱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었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은 소녀를 품에 안고 걸어갑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진짜 행복은 용기 뒤에 온다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고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제가 설명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펄롱은 소녀의 맨발과 구두 상자를 들고 새벽녘 거리를 걷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은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안고서도 옳다는 믿는 길을 걷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어떤 경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이건 해야 해 라고 스스로를 믿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죠. 펄롱은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클레이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책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알고도 행동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당신은 두려움보다 더 큰 선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책의 주인공인 펄롱은 무언가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그저 옳다고 느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인공인 펄롱의 그런 마음이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하길 바랍니다. 오대명의 셋업셋업 독서편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